네, 길 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국내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참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2%가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유독 체력이 약해서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습니까? 최근 그 유로 정상회담 이후부터서 국내 증시가 하루 정도의 반등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특별한 내용이라고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유로존에 대한 그 신용 등급의 하향의 발언 때문에 대한 위축된 그런 컨센서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등급 하향이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은행의 파산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GDP 상황의 위험 수준이 아주 또 급격하게 스티프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세적인 컨센서스의 압박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는 그 IMF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또 미국계 또 무디스나 S&P 등의 신용평가 기관들을 이용해서 유로존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해결하기보다는 유로존 내에서 독일이나 ECB를 통한 시장을 해결 상황을 빨리 만들어내라는 어떤 일종의 압박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발생한 악재는 지금 없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최근 연속 하락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부담스러운 하락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 1월 초까지는 반등 기조를 열어놓는 그런 컨센서스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피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10월이었죠. 무디스가 이미 전망을 하향한 바 있고요. 그리고 S&P가 지난 11월 30일에 신용 등급을 먼저 강등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피치의 발언에는 조금 시장이 덜 귀를 기울이는 편인데 오늘 장에 어떤 영향 주겠습니까? 신평사들이 지금 그 계속적인 등급 하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내년에 대한 그 부담스러운 전망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빠르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최근 미국계 은행들의 주가 또한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듯이 많이 급락을 했었고요. 따라서 지금은 그 시장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이고요. 예. 이러한 것들 일단 내년에 다시 점검해보는 그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 어떤 건가요? 오늘 주제는 경제지표 데이터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사실 오늘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이 경제지표 풍년이었죠. 중국, 미국 대단했는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로존 PMI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밤사이 나온 미국 경제지표들도 괜찮았는데 그 성적에 비해서 증시는 사실 크게 못 오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경제지표와 증시와의 엇박자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쉽게 해서 경제지표라는 것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 지표 산정 시의 금가격 동향을 제외시킨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골드만큼 시장에 중요한 안전자산의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를 반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모멘텀인데 그것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심히 의도가 아리송할 따름인데요. 일단 그 지표라는 것들은 얼마든지 기준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를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표들과의 연관관계를 따져서 시장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실업률 데이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기초적인 그 표본 모 데이터의 감소라든지 그리고 일시적인 상황의 반영일 뿐이지 전체적인 추세 자체를 즉 얘기해서 2007년도 서브프라임 위기부터 불거진 고용 인원 숫자가 한 700만 명 이상에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몇십만 명 정도의 변경이 된다 그래서 실업률 데이터가 획기적인 개선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좀 긍정적인 하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시 전체적인 추세와 방향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미국의 전미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중요한 보도 기사가 있습니다. 로이터발 보도 기사인데요.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요. 미국에서 2007년도 이후부터 전미부동산협회에서 기존 주택 매매에 대한 데이터가 모두 더블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수정해서 하향 조치 발표를 해야 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주택 매입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부동산 지표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금융위기 자체가 모기지 상품을 기초로 한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기존 주택 매매 데이터 자체를 뭐 한두 달치 데이터도 아니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뿌리부터서 분명히 분석과 판단이 잘못됐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의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보이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함께 조합해서 분석해보는 그러한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지표 얘기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어제 12월 HSBC 이 제조 PMI가 발표했는데 또 50을 하회했습니다. 사실 우려해야 되는데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은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짚어주시죠. 긴축 완화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훨씬 더 경기 위축이 되고 있다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점 자체를 중국이 하드랜딩을 막기 위해서 긴축 완화를 하는 것이지 경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긴축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하드랜딩을 유념한 중국의 어떤 시장 상황의 악화를 고려하면은 지금 현재로서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빠지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지표가 좋지 못한 건 악재가 된다라는 부담 요인이다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들 많이 짚어주셨네요. 우리 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